이 남자분의 우리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목표라던가 아니면 먹잇감을 발견한 매의 눈빛 같아 보이기도 하고 꽂혔다라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남자분 어떤 마음의 시선이 굉장히 깊숙하게 우리 여러분한테 꽂힌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1분 1초도 좀 놓치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을 뭔가 바라보고 우리 여러분이 움직이고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느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면의 안에서 이렇게 일렁이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왜 정확하게 이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1번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나는 약간 이상한 걸 느낀다.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너를 자꾸 쳐다보게 돼. 너는 마치 나의 시선 도둑 같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너를 쳐다보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우리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던 걸까? 나도 모르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남자분은 되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여러분한테 느끼고 있는 어떤 좀 불가사의한 이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너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그걸 좀 설명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의 성격이라던가 우리 여러분의 외모라던가 어떤 이미지가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입으로 직접 말해왔던 거랑은 어떤 이상형의 거리가 있을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은 여태껏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얼굴이 까만 여자가 이상형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의 얼굴은 하얀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자기 이상형이 아닌데 우리 여러분을 보면은 되게 심적으로 동요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심적으로 쿵쿵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친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남자분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묘하게 되게 좀 불안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일단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면 가슴이 너무 불안할 정도로 두근거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감정의 밑바닥을 파보면은 일단 그 안에는 어떤 설레임과 즐거움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 설레임과 즐거움과 같이 따라오는 어떤 불안한 두근거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연애를 되게 지질이 잘 못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과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어떤 좀 미스테리한 즐거움으로 우리 일본 분이 나한테 다가오기는 하는데 내가 어쩔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좋은데 너무 불안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의 행동, 이 남자분의 어떤 표정 같은 것을 바라보면은 저 남자가 나한테 좀 어떤 변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남자는 나한테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를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불안정한 행동을 계속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있고 정작 이 남자분 중에서 어떤 큰 한 방을 우리 여러분한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남자분의 행동과 표정을 해석을 하자면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왜냐면은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나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확실히 좀 이상해. 성격이 원래 좀 특이한가 봐.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뭐랄까,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집중도는 이렇게 맥스까지 모두 다 아주 심적으로 100% 차오른 그런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특별하게 나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그런 걸 느끼기는 하지만 자기가 평소에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왔었던 이상형과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의 스타일은 내가 평소에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왜 1번을 보면 이상한 느낌과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쟤를 자꾸 쳐다보는 걸까?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나 자신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행동 같은 것도 되게 좀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 혹은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대하는 그 모습 같은 거를 타인들이 보게 된다면은 이 남자는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좀 의심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을 내가 못 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자꾸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동요하고 뭔가 흔들리고 있으면서 내가 왜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제일까지 할게요. 일단은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꼭 재미로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남자분들의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심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의심은 이 관계성 자체에 대한 그런 의심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뭔가 늙어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쩌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좀 버거워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과 자기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잘 모르겠어. 어쩌면 나는 용기가 없는 걸지도 몰라. 만약에 자기와 우리 여러분이 긴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는 사이가 된다면은 자기가 그거를 잘 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무의식은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관계가 나한테 100% 맞는 관계인지 나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보여주는 모습, 행동과 말로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남자분이 무의식과는 다르게 뭔가 우리 여러분의 완벽한 애인감, 우리 여러분의 완벽한 남편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뭔가 행동하고 이분의 무의식의 부분이 굉장히 상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좀 겉으로는 표면적인 부분은 마치 역할극을 하는 사람처럼 뭔가 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완벽한 남편감과 완벽한 애인감을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경제적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남자의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고 자신의 신부 혹은 자신의 애인을 에스코트를 굉장히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 좀 사회가 남자한테 요구하는 그런 역할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력이라던가 여자한테 자상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여자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되게 엄청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왠지 이 남자분과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분을 평가를 하면은 우리 여러분이 엄청나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이번은 좋겠다. 완벽한 배필을 만났어. 이번은 좋겠다. 신랑이 너무 훌륭해. 돈도 잘 벌고 엄청 다정하고 책임감도 장난이 아니래. 그러면은 이제 이번은 5월에 신부가 되는 거야? 대박이다. 약간 이런 식의 소문이 막 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 남자분의 무의식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약해 보여요. 되게 부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던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억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축복받은 것 같은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 동거 아니면은 결혼이라는 이슈하고 연관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애정운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분이 내 옆에 있는 여자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실은 두 분의 관계는 좀 약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 타인들, 제3자들, 타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과 그 남자분이 서로가 느끼기에는 우리 관계가 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되게 누군가 한 명은 되게 막 오래오래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너 언제 들어와? 야, 너 왜 연락 안 해? 너 왜 내 카톡에 바로 답장 안 해? 너 바빴어? 진짜? 왜 그게 그렇게 바쁠 일이야? 너 다른 사람하고 논 거 아니지? 이런 소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뭔가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 심하게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얘가 너무 신경을 안 써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느라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 너는 좀 사람보다는 일에만 신경을 써. 근데 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불만이 뭔가 이렇게 자꾸만 쌓여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두 분의 연애운적인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무의식도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의심이 많이 들고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났어요.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건지, 혹은 우리가 오래 사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인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바깥 세계에 있는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서 친구 혹은 따뜻한 가족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사이라면 이 남자분하고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그런 동료일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적으로는 친구 이상이지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는 마음이 잘 맞는 동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이 눈빛이 나에게 따뜻한 그런 남자. 이 사람은 착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 그리고 성실해, 착해. 이 남자분의 우리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이 되게 좀 배려심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좀 사람이 좋은 스타일?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좀 나이스 가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뭔가 조용한 나이스 가이 느낌?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자분이 나한테 좀 정신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과 내가 어떤 관계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내가 없기는 하지만 되게 뭔가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 여러분이 계신 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적극적이지 않고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조용하게 우리 여러분의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 관계가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의 사이가 되게 이렇게 잔잔하면서 평화로우면서 좋기 때문에 좀 친구 같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남자분의 머릿속은 친구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을 좀 재시면서 가만히 옆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내 마음을 우리 여러분한테 막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의 분위기가 지금 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꼭 굳이 연애적인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어떤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고 안정된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확신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두 분 다 서로가 서로한테 좀 수줍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서 어쩌면은 두 분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오고 가는 무의식적인 사인은 이미 오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발전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서로한테 좀 사귀자, 혹은 결혼하자, 혹은 너는 내 거, 이제 나는 네 거, 이런 확실한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는 두 분 다 우리는 서로의 것인 것 같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되게 두 분이 어떤 정식적인 연인의 길로 가려면은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왠지 고백을 하는 건 조금 닭살스럽고, 그리고 고백을 하면은 너무 낯설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막상 관계가 공식화된 커플로 가는 거는 좀 미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라고 볼 수는 없대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연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좀 어떤 많은 그런 수줍음의 시간이 들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두 분의 관계는 어떤 성숙한 한 단계 위를 넘어서가지고 친구 이상의 커플이 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그 길을 수줍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모른 척 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사귀는 거 맞는 건가? 이거 그린라이트인가? 이거 썸인가?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외면하다가, 부정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그런 대상, 내가 성취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여러분이 되게 약간 아이돌 혹은 되게 우상화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감히 내가 말을 붙이거나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 여러분이 나보다 너무 높이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어떤 호감 같은 거를 분명히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되게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여러분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우리 여러분과 어떤 특정한 관계가 될 수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이미지가 좀 나를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는 우리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마치 여왕과 시종처럼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어떤 드러나는 부분,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침묵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은 한 분야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면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좀 침묵을 지키는 그런 느낌?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확신과 확실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상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과제를 같이 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서류라던가 책이라던가 종이가 많이 있는 곳에서 공부, 일을, 사무직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되게 어떤 뒷담을 좋아하는, 험담을 좋아하는, 소문을 좋아하는 동료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좀 밀폐되고 폐쇄된 곳에서 다 같이 어떤 과제에 대해서 공부, 연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타인들이 좋지 않은 가십거리로 우리 여러분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우리 여러분에 대한 험담을 할 때면 이 남자분은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십거리를 좋아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게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공부, 연구에 관련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는 높은 고등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그런 엘리트한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솔직히 너네 행동과 너네가 쓰는 단어는 나는 너무 저급하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성이 좋은 거는 아니야. 인간은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왠지 우리 여러분과 지금 같이 계시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여러분을 제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아. 그 사람들은 너무 뭔가 소문이라던가 증거 없는 그런 과시를 너무 좋아해. 무슨 초등학생들 같아.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나는 말 한마디도 얹지 않을 거야.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조금 더 어떤 추억 카드를 제가 한번 뽑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시고 싶은 곳에서 나는 더 머물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나는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가 싫어. 여기는 너무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 소음공해인 것처럼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어떤 험담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거를 좀 이렇게 제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말을 얹지 않고 어떤 험담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 내가 동조하고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좀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4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해주고 싶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행동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뒷담화에 끼지 않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이 좀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여러분한테 공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분들이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남자분이 좀 지금은 우리 여러분을 되게 혼자서 내버려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집 같은 곳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연락을 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여러분을 혼자서 내버려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침묵으로만 일관을 하고 표정과 얼굴, 행동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잠적이라도 한 그런 사람처럼요. 근데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좀 위협을 받느라고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서 자기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위협에 빠졌기 때문에 너를 당장은 도와줄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 남자분의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집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되게 가족 혹은 괜찮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을 되게 좀 도와주고 싶어 한다거나 우리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뭔가 되게 무의식과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마음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나의 반쪽과 다름없어. 너는 나와 꼭 피를 나눈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용기를 내보고 싶다. 무리를 해보고 싶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다. 어떤 벽 같은 것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남자분이 오히려 탑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좀 서로가 외로운 그런 상태. 우리 여러분도 이 남자분을 느낄 수 없고 이 남자분도 우리 여러분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두 분의 앞날에 어떤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둘이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추억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되게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가고 싶은데 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싶은 건데 우리 여러분을 찾으려고 내가 떠나는 길에서 좀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방해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나는 우리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좀 내 앞길을 비켜주지 않을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자꾸만 우리 여러분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남자분은 어떤 좀 최종 목표? 최종 그런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남자분의 그런 꿈이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느낌. 내가 우리 여러분을 찾으려고 떠나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비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헤매고 있는 그 틈에 자꾸 우리 여러분이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꼭 찾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중인데 무슨 엑스맨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길을 이상하게 알려주거나 자꾸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밀치고 방해를 했어.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그래도 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5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자 여기까지 할게요.